RAP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AP는 결과적으로 꼭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 이 히모 이 다일루션 관련돼서 너무 많은 양의 히모 다일루션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히모 다일루션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히모 다일루션을 뭐 과도하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혈액이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많아지는 혈액을 좀 더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혈액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그 방법은 이 초기 뭐 RAP를 뭐 초기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만 해서 뭐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술 중과 수술 후에 이런 과정을 전체를 다 동시에 이 조화를 갖춰서 실행을 해야지 그 혈액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그 회로를 간교로 일단 해야 되고 셋업 단계부터 사이즈를 뭐 가능하다면 이제 뭐 2분의 1의 인치를 2분의 1인치 뭐 튜빙을 사용하는 걸 8분의 3으로 바꾼다든지 그 회로를 짧게 한다든지 그래서 프라임 용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프라이밍을 진행하고 이제 IAD 환자에서 이제 IAD는 인트라 오토로거스 도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자의 혈액을 수술 전에 미리 빼놓는 겁니다. 뭐 1파인트라던가 뭐 2파인트 말씀드렸지만 이 헤파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헤파린을 주입을 하기 전에 프레시 홀블러드를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이제 프레시 홀블러드를 주입을 하게 되는 여러가지 응고응인자들이 회로에서 순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프레시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 중기에는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만약에 수분량, 환자의 볼륨량이 많다면 컨벤셔널하게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적정선의 헤마토크리트를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너무 낮은 헤마토크리트 유지는 이 산소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봐서 컨벤셔널하게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퍼퓨전 플로우는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혈액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산소 함유량 자체도 헤모글로빈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료량을 환자의 관료량에 맞게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되고 뭐 컨벤셔널하게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도 시행을 하지만 이거보다는 뭐 환자의 유린이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더 좋습니다. 라식스라던가 아니면 마니톨 등의 약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린 아웃풋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레이니지가 뭐 좀 적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BABD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백큐 어시스트를 시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 양을 더 받아내고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를 해주고 적정선의 헤마토크릿을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겁니다.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제 체외순환을 이탈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이제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제 헤마토크릿을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에올타 환자의 에올타 캐놀라에서 이 혈액을 뽑아서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RA로 넣어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혈액을 역으로 빼게 됩니다. 에올타에서 에올타에서 이제 드레인을 시켜서 헤모필터를 거쳐서 이제 수분을 제거를 하고 이제 농축된 혈액이 이제 RA로 들어가서 이 RA에서 농축된 혈액이 이제 순환을 통해서 이 이데마라던가 마이오카디움의 이데마를 제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인 실행을 해서 헤마토크릿을 이제 상승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렁이나 마이오카디움 즉 이제 다른 올간의 이데마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시행을 해서 이 수술 초기와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 본다면 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혈액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제한점이라고 하면 제한점이 있습니다. 여기 RAP를 시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리저버의 볼륨 자체가 너무 많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 RAP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리저버의 볼륨을 그래서 최소로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 리저버에서 드레인 되는 양 자체가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특히나 이제 몸이 작다면 이 리저버 볼륨 레벨이 저하가 돼서 충분한 관류량도 유지가 어렵고 회로나 공기 유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 관류량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환자에서는 이 높은 관류량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런 상태들이 발생을 실제적으로 한다면 이 낮은 퍼퓨전 플로우로 인한 이제 엑시도시스 및 이제 이데마의 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시행을 하시는 게 이 환자한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또 안전 장치는 이 레벨 센서라던가 로어 레벨, 어퍼 레벨 여기 나오면 이제 여기 버블 센서라던가 이런 이 센서를 충분히 다 사용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이 리저버 레벨의 저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들은 꼭 다 사용을 해서 수술을 꼭 진행을 하셨으면, 특히나 이제 RAP를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꼭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RAP 시행을 하면서 이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이제 혈압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제 마취과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혈압을 좀 올려달라고 한다던가, 약을 좀 써달라고 한다던가, 왜냐면 또 무혈 수술에서는 이제 혈액의 손실을 제한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필드에서도 스크럽 간호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꺼지에 묻어나온 혈액을 다시 스퀴징해서 회로로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혈액을 인위적으로 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많은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입을 제한하거나 어떤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컨저베이션을 위해서 이제 수술 전, 중, 후에 블러드 컨저베이션 과정에서 혈액을 다시 IAD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통하긴 하지만, 이 셀세이버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밖으로 버려지는 혈액이 없도록 해서 모든 셀세이버 쪽으로 혈액을 유입을 시켜서 다시 프로세싱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RBC를 회로에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셀세이버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센서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가동되는 양이 어느 정도 기준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최소 500cc 이상은 리저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볼륨 자체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수동으로 돌려서 만약에 자기가 센싱을 해서 만들어진 헤마토크리트가 60%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볼륨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300cc나 200cc 형성이 되면 그걸 프로세싱을 해서 헤마토크리트는 30% 이하가 되더라도 그냥 물을 회로에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주는 것보다는 이 혈액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펌프 회로에 남아있는 혈액들을 이제 구제를 해서, 이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헤모필트레이션과 이 남아있는 셀세이브를 통해서 모든 혈액을 다 환자한테 이제 다시 재주입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러드리스 OP라던가 이제 혈액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히모 다일루션이던가 그다음에 RAP 관련돼서도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되고, 환자 및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튜브의 사이즈나 이제 길이를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겠고, 너무 길다거나 너무 짧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긴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최적화하고 RAP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RAP를 사용을 해서
이 회로에 충진되어 있던 볼륨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RAP를 시행하면서 어떤 제한점들이 이제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이런 제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환자의 체액량이라던가, 이 체액량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볼륨이 어느 정도가 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드레인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충분히 계산을 하고 인지를 해서 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퍼퓨셔니스트가 시행을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안전과 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이제 혈액의 사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히모 다일루션과 이제 모디파이드 RAP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를 끝낼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근무를 해서 이런 걸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RAP 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영상을 좀 찾아봐서 다른 해외 사이트라던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RAP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봐서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RAP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류가, 이게 하는 방법 자체도 많이 틀리고, 일반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회로에 있는 볼륨 자체의 크리스톨로이드의 볼륨을 이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병원마다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게 어떤 게 맞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적게 들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모 다일루션과 RAP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